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 뉴스웨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스페인에서 약 500명의 승객을 태운 두 고속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심각하게 뒤틀리고 찌그러진 열차 잔해 속에서 생존자 구조 작업이 밤새 계속되고 있어 스페인 정부는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7시 40분께 스페인 남부 코르바도주에서 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남부 말라가에서 출발해 마드리드로 향하던 민영철도사 이리오 소속 프레치아 1000 열차의 후미 부문이 아다무주 인근에서 갑자기 탈선하면서 반대 선로에서 시속 200m 속도로 마주오던 스페인 국영 철도사 렘페 소속 엘파이스의 머리 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일부 객차는 수미터 밖으로 떨어져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스카르 푸엔테 교통부 장관은 사망자가 21명이라고 우선 밝히면서 희생자가 더 발견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영방송인 RTVE는 전체 부상자가 100명에 달한다면서 이 가운데 25명이 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르도바 소방청장은 이리오사 열차 탑승자들은 사고 발생 수시간 만에 모두 대피했지만 램페사 소속 열차는 손상이 심각해 내부 생존자 수색 구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꺼내는 데 구조 작업을 집중하고 있다며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시신을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매우 복잡한 작업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달루시아주 보건당국도 부상자 18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일부는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탄 공영방송 아레니 기자는 충돌 순간이 지진과 같았다면서 승객들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 객차 창문을 깨고 밖으로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푸엔테 장관은 사고가 작년 5월 보수공사까지 마친 평탄하고 곱게 뻗은 구간에서 벌어졌고 먼저 탈선한 열차도 운행을 시작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형이라면서 정말로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성명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간 철도 운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 국세청이 2026년 세율 구간과 표준 공제를 인플레이션에 맞춰 상향 조정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의 실수령 급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첫 급여를 받은 근로자들 가운데 예상보다 월급이 많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원청징수 세액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IRS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세율 구간과 표준 공제를 조정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 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같은 연봉이라도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6년 표준 공제는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32,200달러, 독신 및 부부 개별 신고자는 16,100달러, 세대주는 24,15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재정 법안에 따라 팁 소득, 초과 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한시적 공제가 새롭게 적용되며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종사자와 현장 근로자, 자영업자,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 최근 급여 명세서와 작년 급여 명세서를 비교해 총 급여와 연방, 주 세금 원천 징수액, 보험료 및 은퇴연금 공제액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는 2027년 1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401k 은퇴연금 자금을 주택 다운페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미국 중산층 가정의 주택 구매 비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새로운 주택 정책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해sit 위원장은 일반 가정이 보통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월 모기지 상환액은 거의 2배로 증가했고 다운페이는 약 15,000달러에서 32,0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최종 주택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국인들이 401k 자금을 주택 다운페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01k 인출이 은퇴 자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sit 위원장은 새로운 구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시 10% 다운페이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택 지분을 401k 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라며 주택 가치가 상승하면 은퇴 자산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은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방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 채권을 매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월 상환 부담을 줄여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시장을 방치했다며 나는 미국 경제를 정상화했고 이제 주택시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주택 정책은 급등한 주택 가격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중산층과 청년층을 직접 겨냥한 대책으로 평가되며 향후 금융 부동산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임금 압류 재개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새로운 상환 프로그램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 징수 조치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비자발적 징수 조치, 즉 임금 압류와 세금 환급금 차압, 사회보장연금 압류 등을 당분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상환 플랜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차주들이 충분히 제도를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니콜러스 켄트 교육부 고등교육 담당 차관보는 성명에서 행정부가 추진 중인 장학금 대출 제도 개편이 완료된 이후에야 임금 압류와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 같은 강제징수 절차가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2020년부터 유지되어 온 학자금 대출 징수 중단 조치를 종료하고 연체자에 대한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중단됐던 연방 학자금 대출 징수 절차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강제 징수 재개 시점을 다시 미루고 구체적인 재개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50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백만 명의 차주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연체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당장 임금 압류를 우려하던 차주들의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제도 개편 이후 강제 징수가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차주들은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상환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한국 내 최고의 유머 소통 강연자인 신상훈 씨를 초청해 특별 코미디 톡쇼 웃음 충전 프로젝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부모와 자녀, 부부, 가족이 함께 웃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가족형 힐링 무대로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새해맞이 특별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신상훈 씨는 재치 있는 입담과 따뜻한 공감 토크로 전국 각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소통형 강연자로 웃음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가족 간 대화를 이끌어내는 강연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인회는 새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께 웃음과 위로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스와니 엔지니어스 신사옥 LA 루스 티어러에서 열리며 입장권은 $25입니다.
한인회는 이번 공연과 함께 동포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연 신청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자녀, 부부, 가족과 함께 웃고 싶은 사연을 한인회로 문자 접수하면 선착순 30명을 선정해 무료 초대권을 제공합니다. 사연 접수는 간단한 문자 전송으로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오는 2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한인회 측은 웃음이 건강이 되고 소통이 행복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가족이 함께 웃으며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놀크루스에 본사를 둔 식품업체 수잔나스 키친이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으로 대규모 닭고기 제품 리콜에 나섰습니다. 미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은 16일 수잔나스 키친이 생산한 완전조리 냉동 닭가슴살 필레 약 13,720파운드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제3자 검사기관의 검사 과정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정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조지아에서 생산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미주리,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7개 주 식자재 유통센터를 통해 식당, 병원, 학교 등 상업용 주방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식품안전검사국은 일부 제품이 여전히 상업용 냉동 냉장고에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명은 완전조리 그릴드 닭가슴살 필레로 10파운드 박스 포장으로 돼 있으며 생산 일자는 2015년 10월 14일자로 돼 있습니다. 식품안전검사국은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유통센터와 식당에 대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고령자, 면역 저하자,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식중독균으로 발열, 근육통, 두통, 경부 강직, 혼란,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산부 감염 시 유산이나 신생아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검사국은 해당 제품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진 상담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월 19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